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일본에서 오퍼가 들어온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잖아요.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런 얘기가 좀 궁금해요. 그 독립 다큐멘터리 관련해서 공부도 좀 했었고 이후에 이제 좀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 영화에 나오시는 권윤덕 작가님이 저희 부모랑 친분이 있으세요. 친구라서 한번 이런 게 있는데 네가 한번 이거는 좀 독립 다큐멘터리라는 어떤 그런 형식의 좀 소재가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가서 인사 좀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니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한번 찾아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가님은 뭐 얘가 몇 번 오고 안 오겠죠 생각하셨는데 이제 계속 스토커처럼 계속 쫓아다녔던 게 계속 기억이 나고요.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일본의 그림책 작가인 타시마 세이 선생님이 제안으로 일본만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중국, 한국 세 나라의 그림책 작가들이 해보자라고 해서 2007년에 시작됐었고 권윤덕 작가님은 이 그림책이라는 어떤 장르를 시작할 때부터 그 위안부를 소재로 그림책을 꼭 한번 그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번 기회에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정개혁을 비롯한 이런 각종 단체와 여성 관련 그런 피해자 할머니들이 어쨌든 할머니들의 어떤 자기들 호칭도 존중하는 게 어때 역사적인 사실을 표기하는 걸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글을 쓸 때 쓰듯이 대신에 위안부에는 이제 인용을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요. 대신에 그거는 이제 한자권에서는 그렇게 표기하는 걸로 하고 영어권에서는 밀리터리 섹슈얼 슬래버리 바이 적폐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일본 작가님들이 종군위안부라는 말을 쓰세요. 사실 그거 좀 잘못된 표현인데 그렇게 이제 배우셨고 그거를 이제 별로 이제 뭐 문제의식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쓰던 말을 그대로 쓴 거라서 그걸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 표현을 살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저도 따옴표를 붙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할머니 일생을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다 보니까 꽃 할머니라는 제목을 만드는 과정을 찍은 영화이긴 하지만 그 제목을 쓰진 않았고요. 무슨 뜻인가요? 아니 제가 아이들한테 잘 아이도 없지만 조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한데 아무튼 그리고 싶은 것은 작가 권윤덕 작가님이 그리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보는 사람도 내가 이 권윤덕 작가가 그리고 싶어하는 것은 뭘까라고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무장지대의 봄이 오면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거는 이역배라는 그림책 작가님이 그리셨고 내용은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북의 고향을 둔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이제 비무장지대 근처의 통일전망대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연 생태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림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한국의 작가님 한 분이 정승각 작가님이라고 강아지똥? 그리신 글은 아니고 그림을 그리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일본의 원포 피해를 당한 제1 한국인의 어떤 역사를 그림책으로 이렇게 풀어내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이 사실은 중국도 한국도 그렇고 많이 괴롭고 힘들게 했는데 자기들 입으로 먼저 평화에 관련한 책을 내자 이랬으면 중국과 한국에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건데 그런 얘기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쪽 이야기에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좀 재밌었죠. 이런 질문들 나중에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서도 또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임진왜란을 다룬다거나 뭐 드라마 같은 경우 아니면 뭐 특히 이제 아이들 교과서나 아니면 특히 이런 일본 역사 그러니까
일제 시대를 다룬 어떤 드라마를 한다거나 이러면 딱 그 정형화된 일본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뭐랄까 정말 누가 봐도 저런 나쁜 놈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외모나 혹은 행위나 이런 것들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권윤택 작가님이 그림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런 어떤 얼굴을 지워버리는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어느 뭐 다른 나라 사람이든 군복을 입히고 총을 들면 누구나 그런 무자비한 혹은 뭐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마치 이것이 일본의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다. 그게 가장 가까운 역사고 그 또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이 아이들한테 우리는 이제 일본 사람들을 계속 미워해야 되는 대상으로밖에 그릴 수도 없으니까, 그게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어떤 책임 있는 배상과 뭐 그 반성은 또 그 문제대로의 그 텍스트, 그 맥락이 있는 거고,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왜 그랬냐면, 나는 이 그림책을 역사책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권윤덕 작가가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작가의 마음과 작가의 의도와 의지를 고려하지 않고, 나는 이 다큐멘터리 주인공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이거는 역사책이니까 다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건데, 그냥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이 권윤덕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를 고민하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아무 고민도 없었구나,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 거예요. 그냥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나도 해왔다라는 거죠. 이 최종적으로 마주했던 질문은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이걸 얘기해야 하는지. 지금은 수요 집회나 혹은 뭐 그 찾아뵈면 거기 항상 계시고 그분들 말씀하시는 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어떤 뭐 텍스트나 뭐 영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지금 80, 90 이러시고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할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음 세대한테는 이 문제를 그냥 옛날 일이야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가 그런 변하게 된 큰 계기가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했어요. 보면서 위안부라는 말 자체만 들어도 사실은 약간 화가 나는 분노가 이렇게 표출되는 느낌들이 많은데, 영화 전반적으로 걸쳐서 보면 분노라는 느낌들보다 따뜻한 지점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가님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었는데, 저희 진주와 수정이 너무 좋아요. 뭐 가볍게 그냥 뭐 송암이라는 작품 보면서 이렇게 역사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풀어내는 매체가 있고, 이게 다큐멘터리, 저는 다큐멘터리를 방송 다큐멘터리 생각했었거든요. 여기 아이 영화라고 있고, 근데 얘기할 때도 부끄러운데,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고정관념이 사라져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해야 되고, 되게 어떤 이슈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작업한 것들도 그런 것들이었어요. 한미 FTA 그 할 때도 그런 걸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각장애인 그 문제 관련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에 졸업 작품을 하려고 이제 그 고려대 학생들 출교 사태가 있었어요. 그 천막에 막 천막농성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불현듯 너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저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고, 이런 무슨 내가 막 이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말 이거를 찍고 싶어서 찍는 건가? 막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가졌었고, 하면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서 역사학과를 들어갔는데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역사학자가. 나는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혹시나 그런 어떤 내가 그때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미지나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풀 수 있는 어떤 기회라는 생각도 어느 가슴 한켠은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얽히면서 아까 그 남자분 질문에 대답했던 것처럼 그
영화를 찍는 중간에 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 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 사실 퇴근하고 바로 와가지고 봤는데 밥을 안 먹고 들어왔어요. 중간에 여기 지금도 약간 냄새가 나는데 1층에 이제 고깃집이고 2층이 이제 밥집이에요. 창문 사이로 계속 이게 밥 냄새가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저 혼자 보는데 막 비빔국수 비비는데 어떻게 그렇게 먹고 있는지. 비빔국수뿐만 아니라 월남쌈 그런 것도 만드시고 자꾸 그러니까 조금씩 뭔가 만드시고 일상이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 메시지가 뭘까? 그래서 저는 이거 뭐 특별하게 뭐가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그게 좀 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리하는 게 참 좋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막 거창한 메시지나 그러니까 거창한 요리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 비빔국수 만드는 저는 그게 되게 고집 많이 폈어요. 주변에서 많이 빼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요리를 하는 게 나은 게 아니라 이 요리를 하는 모습도 이 고현정 작가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과감하게 넣었던 측면이 있었고, 고현정 작가님이 이제 그 굿을 보러 간 날이 있었고 저는 이제 작가에 따라가면서 굿장면을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찍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굿에서 보여주는 어떤 어떤 종교적인 제의 이런 것들이 이 처음에 그 평화의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라는 어떤 그 분위기를 진짜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면서 작가의 그 초기 그림책이 주는 어떤 임팩트를 이렇게 연동시켜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굿장면을 넣었고, 그 굿장면을 바라보는 고현정 작가의 표정이 이후에 이 꽃할머니를 둘러싼 우여곡절들을 암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넣었고요. 꽃할머니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심가른 할머니가 실제 원예 치료를 배우셔가지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꽃누름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꽃할머니라고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제목만 듣고 보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죠. 근데 이제 뭐 정말 그냥 여성하고 꽃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는데 그걸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봐주세요. 실제 반응들이 어떤지.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고 싶은 메시지, 저는 하나는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영화를 만들 때부터 계속 들었던 생각인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좀 먹먹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만들면서 내가 그런 일본인 영화를 중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왔지라고 질문을 했던 것처럼 이 영화를 보고 나신 관객분들이 그러니까 남이 써준 혹은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일본인 의학부가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일본인 의학 문제를 얘기할 때 일본인 의학부란 이런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야 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본인 의학 문제에 대한 질문을 마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영화에서 더 다뤄주지 못한, 더 보여주지 못한 걸 자기가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또 저녁에 와서 들어오면서 순간 풍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못 봐서 좀 아쉽고요. 내일 아침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듣기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되게 열정적이고 그리고 너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도 잘해주셔가지고 피곤이 되게 싹 풀리네요. 진짜. 정말. 오늘 나 피곤했는데 너무 영화를 좋게 봐주시고 질문도 너무 하고 해주셔가지고. 진짜 그래서 이게 평화를 다루는 너무 진짜 이게 큰 주제잖아요. 평화. 그걸 너무 쉽게 잘 저희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어려운 시간 내주신 권영 감독님께 큰 박수 한번.